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름에 저는 요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트폴리오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하는 거는 어디 가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쓰면은 뭐 미술 포트폴리오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도 하나의 이력이에요. 뭐냐면은 아이가 이 분야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아이가 특정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한 근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면 좋고 아까 말했듯이 아카데믹 포트폴리오 이것도 좋아요. 여기서 제가 쓰는 거는 courses, research, published, unpublished, experiment, multiple challenge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그 전공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흔적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력서에 넣는 하나의 섹션으로서 그런 내용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 여름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이제 관심사가 다르니까 되게 다르겠죠. 두 번째 놔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커뮤니티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즉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까 제가 커뮤니티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영향을 준 커뮤니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영향을 준 커뮤니티. 근데 두 번째도 나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남들과 인게이지하는 결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말은 volunteering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일단 누군가는 도와주세요. 한 명을 돕든지 두 명을 돕든지 10명을 돕든지 100명을 돕든지 100명 이상 돕기는 힘들겠다. 어쨌든 간에 도와주세요. 이거를 쓸 때 내가 누굴 도왔는지 그거에 대한 한번 일기를 써봐요. 단순히 그다음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를 하면은 아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했던 아이에서 위로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고 싶어서 그냥 가요. 근데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를 수학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치면은 제가 봤을 때 얘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얘 수학을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와 인게이지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게 보여요. 이 아이와 교류하면서 내가 봤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튜터링이나 멘토링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남을 안 도와줘 봤으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남을 돕다 보면요. 내가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딴 거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걔한테. 그래서 이렇게 발전돼요. 누굴 돕다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구나. 그리고 남을 돕다 보면은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집단의 문제가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더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volunteering이라는 거는 시작할 때 딱 한 명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럼 일단 가서는 식기 나르고 그다음에 청소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세탁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거기 한 달, 두 달 가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애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데 브레일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느끼는 게 얘네들도 책 읽었으면 되게 좋겠는데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음성 독서 기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애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외출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제일 뭐 하고 싶니? 저는 그냥 공원 가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 선생님과 얘기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오늘은 한번 애들 데리고 여기 산책 갔다 오는 건 어때요? 애들이 운동하는 거 한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돕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환경적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는 이거는 문제를 없앨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못 없어요. 인류 사회가 없으려고 해도 아직도 못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긍정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한 명부터 시작해봐요.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가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단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측면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를 누리는 것을 못 누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걸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volunteering에서 미국이 저는 이제 advocacy로 넘어가게 돼요. 그 volunteering도 advocacy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다방면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뭐 글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뭐 시설 부재 해가지고 그 구청에다가 뭐 민원을 쓸 수 있는 거고, 요새 뭐 청와대 민원 그 있잖아요. 그 청원 그 게시판 뭐 그거에다 뭐 글을 올려도 되고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volunteering portfolio 쓰라는 건 뭐냐면은 한 명부터 시작해봐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을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나 다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들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마침 자기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적장애인 센터 가가지고 아들과 2시간 논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마다 테레사처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걔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집단에서 관심이 있다면은 거기서 멈추지 못해요. 그러면은 활동도 다양해지겠죠. 그 다음에 시간도 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또 여름에 계획을 하나 짜줘야 돼요. 한 축을.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writing. 그러니까 이제 writing은 뭐냐면은 이제 남들과 이제 구별하는, 이건 전공과 무관하게 한국 아이들의 아니면 에이전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 아니면은 weakness는 글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영어도 다 나머지는 다 AP인데 영어만 레귤러고, 그 다음에 뭐 US history 하나만 AP고 나머지는 또 레귤러고, 그러니까 글을 못 써 애들이요. 그런데 미국 상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거기서 거기래요. SAT 800점 맞는 거 뭐가 중요하냐? 뭐 AP calculus 그 뭐 BC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리고 physics 1, 2, 뭐 physics C는 좀 예외. 근데 physics 1 calculus 그 뭐냐 AP 해가지고 나 5점 받았다? 오케이 좀 그냥 중간쯤 온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미국 대학교들은 계속 스탠퍼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그런 거 우린 거의 안 본대요. 어차피 다 잘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논리적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기 해당되는 거는 스탠퍼드도 되고 시카고도 되겠죠. 콜롬비아도 되고. 이런 학교들은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대놓고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학교들도 보면은 이제 수학 조금 잘하는 거 별 필요 없어요. 과학 조금 잘하는 거. 오히려 아이가 글 쓰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인문, 사회,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여름에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 자체가 2020년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를 7가지 마스트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떤 활동하세요라고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어떠한 부분들을 충족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다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요약을 한다면은 대부분 요거는 좀 열심히 하려 그래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거의 없어요. 세 번째 거 zero. 근데 이 세 개가 제가 여기서 develop one of three,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세 개를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더 힘이 생겨요.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더 활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volunteering 해가지고 라이팅으로 연결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름을 조금 이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do something new. 이러한 절차적인 거죠. 제가 1, 2, 3, 4, 5, 6, 7은 뭐냐면은 그게 순차적인 진행 과정이거든요. 4까지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하고 시간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제 그 루틴이 잡힌다면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거 하면서 있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가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나타내야 되는 가치들이죠. 첫 번째는 그 new라는 개념을 아까 말했던 continuity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요 첫 번째 continuity라는 개념에서는 뭐냐면은 새로운 활동이 나오는 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거를 보다 더 이렇게 봅시다. 이 컨티뉴이티는 적극성으로 합시다. 적극성 하고 다방면, 이렇게 두 단어로 할게요. 적극적 그리고 다방면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방면으로 할 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험성. 남들이 안 하는 그 무언가 한번 해보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양성. 똑같죠. 실험성과 다양성은 그 기존에 있던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상호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책임성. 책임성은 뭐냐면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남들에가 요 4하고 5번은 똑같아요. 그 새로운 활동이 있을 때는 책임성이라는 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자 이게 아니고요. 책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에게 컨트리뷰트 하자. 내가 하는 활동으로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과거에 봉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그럴까요? 그 특정 아이의 사례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좀 변형을 할게요. 그 어떤 아이가 과테말라에 있는 그 어느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식수가 없어요. 식수. 그래서 이번 여름에 뭐 하지? 했을 때 문제가 생겼죠. 식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식수를 갖다 줄 때 뭐 두산 인프라코에 전화해가지고 예, 과테말라 어느 빌리지에다가 땅을 좀 파주셔가지고요. 그 바닷물을 식수로 좀 바꿔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익스페리먼트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은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미네랄 워터를 못 주더라도 정수는 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아리수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염물 제거하지만 이제 영양분도 많이 없어지는. 영양분이 많이,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영양분은 없더라도 오염물질만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염물 제거하는 건요, 돌멩이 몇 개 하고 일반 화학 시간에 쓰는 화학약품 한두 개만 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걸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 패킷을 그냥 보내요. 그럼 걔네들은 정수된 물을 마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름에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한번 항상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갔을 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끝은 이거예요. 내가 남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이게 단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뉴런 거 했을 때는 딱 요 두 개만 집중을 해요. 남이 안 했던 거 그냥 하자로 끝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방법이거든요. 방안이고. 근데 이 뉴라는 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궁극적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노벨상을 타는 이유도 뭐냐,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는 거잖아요. 뭐든지 끝에 가서는 다 내가 남들과 이러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은 실력을 공유했냐 안 했냐, 그 질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뉴로 시작했을 때는 요 중간에 있는 실험성,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 뉴의 결과물로서 내가 누구와 이거를 공유할지,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지, 요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게 얼티밋 골이에요. 그래서 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제일 잘못된 사람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하면은 인생 살 때도 열심히 안 한다고 제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제일 잘못됐어요.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도 목표가 단순히 실험만 하면 된다? 실험 정신 보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면은 이러한 새로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 주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 방향으로 이 something new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되게 간단해요. 모든 공헌을 나한테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생각만 버리면 돼요. 그럼 뉴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고, 그 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5번째 나왔거든요.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 그래서 만약 여름에 뭐 할지 해가지고 그냥 백지 가지고 와가지고 여름에 이거 하자 그러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그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에 와서 비로소 이제 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실험적인 측면에서 내가 기존에 했던 활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새로운 걸 시도하지만 그의 목적은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새로운 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developing your narrative예요. 그러니까 developing your narrative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5개 절차가 끝나면은 대충 그게 이제야 비로소 내 원서에서 내가 어떠한 아이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에세이를 쓸 때도 그 특이하게 못 쓰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서라는 거는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이의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아이로 아니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아이로 이 원서에서 나를 포장할 것인지. 왜냐면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 고르는 거는 어디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면은 그 메인 에세이에서 가장 나타나는 것 같아요. 메인 에세이. 그래서 1, 2, 3, 4, 5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메인 에세이로 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새 메인 에세이의 중요도는 과거 10년 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면 다들 남들 도움 받고 있고, 다들 열심히 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성공한 에세이들 보고 아 나도 그럼 이렇게 써야지 해도 다들 이렇게 커피캣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문을 던질 때 What is a good essay는 없어요. 그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 What is my essay? 내 스토리가 뭔지. 근데 이 스토리를 형성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러티브가 잡혀야 되잖아요. My story. 그냥 아무거나 다 쓸 수는 없고 하나의 나의 스토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잡히려면 앞서 나왔던 그 5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분석하고 나의 활동들이 나와야지만 거기 뒤에 숨어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또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5과정을 걸친 다음에 What is my essay? 라는 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행정적인 거니까 저 이거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이제 골라야 되는 거는 이제 C로 갈게요. C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름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에세이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아이들은 뭐 10개, 20개, 30개 써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가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 선택의 기로는 뭐냐면은 커먼 앱과 코얼리션 애플리케이션의 기로에 서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그 칸을 줘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얘네들의 문구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코얼리션 같은 경우는 7개인가 8개밖에 안 줘요, 칸을. 일단 칸이 더 적어요. 그런데 커먼 앱 같은 경우는 너한테 중요한 10개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코얼리션 같은 경우는 7개, 8개밖에 안 주는데 그 디스크립션 보면은 너한테 중요한 활동 2-3개에 대해서 써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집중돼 있겠죠. 그리고 설명 기준 자체도 얘는 되게 간단하게 150 캐릭터고 거의 2배가 다 돼요. 얘는 이제 250 캐릭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름을 계획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름을 계획함에 있어서 나는 어디가 더 맞을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줘야 돼요. 무리하게 뭐 일주일 참여한 거 10개까지 다 채우고 싶다면 일로 가도 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좀 빈칸을 놔두고 내가 주력한 활동 3-4개, 5개에 집중하겠다 하면은 코얼리션이 훨씬 더 나아요. 코얼리션이 더 낫고, 그 다음에 또 코얼리션이 좀 더 잘 어울리는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집중적인 활동이 있는 아이들과 또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전공 관련된 활동보다는 커뮤니티 관련된 활동 아니면은 뭐 스포츠나 학교 관련된 활동이 많은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코얼리션이 더 나아요. 왜냐면 코얼리션의 설립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코얼리션의 설립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다이버시티 존중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need blind admission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그 봉사나 기여를 많이 한 그런 아이들을 뽑기 위해 디자인된 원서예요. 근데 과거에는 커먼 앱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학교들이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코얼리션 같은 경우는 한 150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상위 대학교 한 50 안에, 아니 뭐 30 안에 있는 모든 대학교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eveloping your narrative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메인 에세이를 구상할지. 그래서 메인 에세이 구상은 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액티비티나 뭐 활동들을 다 계획하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내야 될 모습은 뭘까라는 차원에서 그 뒤에 있는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차원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두 번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는 나한테 어떤 원서가 더 유리할까? 둘 다 맞거든요. 그리고 둘 다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여름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는 과연 이 둘 중에서 이건 주립대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어차피 주립대학교는 자기네들 원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사립대학교 한해서는 아니면은 이러한 원서를 받아주는 주립대학교 포함해서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전략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나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원서를 또 한번 선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1, 2, 3, 4, 5 단계를 거친 다음에 보면은 뻔히 보여요. 아, 이 학생은 커뮤니케이션이 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겠구나. 이 학생은 커먼앱이 더 유리하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다 커먼앱 하니까 나 커먼앱 할래? 뭐 그래도 되지만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면 왜 그걸 버리고 커먼앱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6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아까 말했듯이 look beyond the summer.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여름은 중요해요. 하지만 여름과 더불어 12학년 1학기하고 12학년 2학기에 대한 그 중요도가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나타날 거고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디퍼된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대학교들이 이제 여름에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그냥 디퍼 때리면 되거든요. 더 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때 뭐냐면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12학년 때 여름방학의 연속성으로 단순히 여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학년 때까지 그게 지속될 수 있게 계획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12학년 때 나의 responsibility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early school도 하는 거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 많이 했죠. early school 할 때는 전략적으로 하세요. 그냥 단순히 나 여기 지원 안 하면은 뭐 후회할 것 같다.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에 좀 집중하는데 C 같은 경우도 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요. 최대한 넓게 지원하세요. 간혹 가다가 나 이 학교 별로야. 아유, 나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판단은 언제 하냐면요. 합격증이 온 다음에 하세요. 합격증을 받은 다음에 합격한 학교들에서 봐야지. 미리 나는 여기 컷하고 무슨 자격으로 내가 컷해요.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어떻게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대학교 지원을 좀 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keep your pace and confidence. 뭐냐면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악은 뭐냐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나만의 이야기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를 일단 따라간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되게 안 좋은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계획함에 있어서는 나만의 페이스와 컨피던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여름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은 코비드 19 때문에 미국 전 세계가 힘들죠. 그리고 입시도 변화가 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엄청난 변화 없어요, 솔직히. 진짜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 오해되는 거는 이제 SAT. 네, SAT는 제가 보기엔 다 받을 것 같고요. 그건 앞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학교들에서도 기존 평가 방법을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이 7가지 must가 개별적인 걸 수도 있지만 단계별인 것 같아요. 1번을 먼저 해줘야지 2번에 답이 나오고 2번을 해줘야지 3번에 답이 나오고 4번이 나오고 5번이 나오고 6번이 나오고 7번에서 정리해주고 이런 식의 준비를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벌써 1년이 됐네요. 저도 이제 작년에 아이들 원서 쓴 게. 근데 항상 여기 뒤에 저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되게 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되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들 눈치를 엄청 봐요. 그리고 걔네들은 에세이도 뭐 그렇게 그 고치는 건 좋지만 A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싫다 그러면은 나쁘다 그러면 바꾸고 그러면 끝에 가서 이상한 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혼돈이 오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희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남의 눈치 안 보고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이야기를 꾸리는 애들이 제일 잘 붙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의외로 되게 예상외로 잘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점수는 좋은데 점수만 좋은데 실망했다 그러면서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걔네들이 노렸다면 못 가는 애였어요. 자만한 애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할 때는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재밌게 준비하면은 결과는 좋게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한 이제 장소 자체를 저희하고 저희 옆에 있는 학원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한 10명만 받기로 했는데 좀 잘못돼가지고 한 15명인가 8명이 돼가지고 저희 강의실은 이렇게 띄엄띄엄 앉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빌려가지고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저희 학원을 통해가지고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또 설명했어서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 뒤에 저희 혁주쌤이랑 은소쌤이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오늘 내용들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할지 대해서 개별적으로 뭐 상담을 갖고 싶은 분들은 2층에 오셔가지고 상담 잡으시면은 저희가 그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